노가다꾼한테 내 딸 못 줘. 물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차갑고 시렸어요. 예비 사돈이라는 사람이 제 얼굴에 물을 뿌린 겁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돌처럼 굳어버렸어요. 저는 천천히 얼굴에 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됐습니다. 평소에 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옥색 한복이었어요. 30년 동안 청소하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산 거였습니다. 평생 이런 옷은 안 입어봤거든요. 결혼할 때도 못 입었어요. 시댁에서 보내준 분홍 치마 저고리가 전부였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손은 거칠었어요. 30년 동안 걸레를 짜고 변기를 닦고 먼지를 털어낸 손이었거든요. 그 손으로 한복 고름을 매만졌습니다. 오늘은 아들 약혼식이었어요. 도윤이가 29이 됐습니다. 혼자 키웠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게 도윤이가 4살 때였거든요. 그때부터 27년을 저 혼자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청운건설 본사 건물 청소가 5시부터였거든요. 8시까지 청소하고 9시부터는 다른 빌딩으로 갔습니다. 하루에 3군데를 돌았어요. 그렇게 27년을 살았습니다. 도윤이는 그런 저를 본 적이 없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왔으니까요. 아이 밥은 미리 해놓고 나갔습니다. 학교 갈 때 깨워줄 수가 없어서 알람 시계를 3개 사줬어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도윤이가 대학을 포기했어요. 어머니, 저 현장 나갈게요. 고등학교 졸업하던 날 그러더라고요.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 돼. 너는 공부해야 해. 어머니 몸이 더 상하기 전에 제가 벌어야죠.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도윤이 손을 봤습니다. 18살 아이 손이 벌써 거칠어져 있었어요. 방학마다 공사장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결국 도윤이는 현장으로 갔습니다. 철근 잡는 기술을 배웠어요. 10년이 지나니까 반장이 됐습니다. 월급이 쏠쏠했어요. 저한테 용돈도 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받았습니다. 그 돈 모아서 장가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윤이가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서예린. 이름도 예뻤고 얼굴도 예뻤어요. 27살이라고 했습니다. 도윤이보다 2살 어렸어요.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도윤이가 그러더라고요. 예린이라는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손이 부드러웠어요. 고생 안 한 손이었습니다. 근데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린이 아버지가 청운건설 대표라는 거였어요. 청운건설. 제가 30년 동안 청소한 그 회사였습니다. 약혼식장은 서울 한복판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샹들리에가 눈부셨어요. 바닥이 반들반들했습니다. 제가 매일 닦는 바닥이랑 똑같은 대리석이었는데 여기는 제가 손님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도윤이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예린이가 달려왔어요. 샴페인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린이 뒤에서 두 사람이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60쯤 돼 보였어요.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했는데 뒤로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어요. 눈이 차가웠습니다. 여자는 50대 후반이었어요. 네이비색 원피스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도 했어요. 화장이 빈틈없었습니다. 예린이 아버지와 어머니였어요. 서태호, 박미선, 청운건설 대표 부부. 제가 30년 동안 그 사람들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를 쳐다본 적도 없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줌마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한복을 받고 얼굴을 받고 손을 받습니다. 그 시선이 차가웠어요. 품평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시죠. 서태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희를 앉혔습니다. 테이블에는 와인과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손도 못 댔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박미선이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안 물었어요. 대신 예린이한테 물었습니다. 예린아, 신랑 집안이 뭐하는 집이래? 예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건... 내가 직접 물어볼게. 박미선이 저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도윤이를 봤어요. 자네. 서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직업이 뭔가?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가 대답했어요. 당당하게. 현장에서 철근 잡고 있습니다. 서태호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철근? 그게 뭔가? 건설 현장에서 철근 조립하는 일입니다. 노가다꾼이라는 건가? 그 말이 귓가에 박혔습니다. 노가다꾼. 제 남편도 그렇게 불렸어요. 서태호 당신 회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죽은 제 남편도요. 박미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노가다꾼이라고? 예린이가 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도윤 오빠는 기술자야. 자격증도 있고 반장도 하고 있어. 기술자? 노가다꾼이 무슨 기술자야? 박미선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았습니다. 아들 약혼식이니까요. 여기서 싸우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박미선이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었어요.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았는데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시렸습니다. 30년 모은 돈으로 산 한복이 젖어갔어요. 물방울이 얼굴에서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차마 뜰 수가 없었습니다. 노가다꾼한테 내 딸 못 줘. 박미선이 소리쳤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다들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망신을 당한 거였어요. 약혼식장에서, 아들 앞에서, 수십 명이 보는 앞에서 도윤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앉아. 서태호가 말했어요. 노가다꾼 주제에 우리 딸한테 접근한 주제에 뭘 따져? 도윤이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어머니. 도윤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죽을 것 같았나 봐요. 저도 그랬습니다. 27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밥을 해놓고 나갔습니다. 밤에 들어와서 잠든 아이 얼굴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노가다꾼이라고 불렀어요. 제 앞에서, 제 아들 앞에서 물을 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얼굴에 물을 닦았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차분해졌어요. 27년 동안 참아왔거든요. 모욕도, 무시도, 천대도 다 참았습니다. 근데 이건 달랐어요. 저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제 아들은 안 됐습니다. 서태호를 봤어요.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눈이었어요. 청소부 주제에 뭘 하겠냐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이 떠올랐어요. 바로 저 사람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죽은 현장의 소장이 바로 서태호였어요. 안전장비 안 주고 공기 단축한다고 무리하게 굴리고 사고가 나니까 죽은 사람 탓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싸우면 돈이 안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고 적은 보상금 받고 끝냈어요. 30년 동안 그 사람 회사를 청소하면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오늘 저는 일어났어요. 됐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평소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27년 동안 고개 숙이고 살았어요. 무시당해도 참았습니다. 천대받아도 웃었어요. 그래야 아들을 키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젖은 한복이 무거웠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박미선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청소부가 뭘 할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뭔가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서태호도 저를 봤어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됐다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런 집안에 우리 아들 장가 안 보냅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누군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박미선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라고? 들으셨잖아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신기했습니다. 27년 동안 참아왔더니 막상 터지니까 차분해지더라고요. 노가다꾼이라고 하셨죠? 맞아요. 우리 아들 건설 현장에서 일합니다. 철근 잡아요. 손에 굳은 살 박혀 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려요. 박미선이 콧웃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노가다꾼이라는 거잖아. 그 노가다꾼들이 이 호텔 지었어요. 박미선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앉아 계신 그 청운건설 본사 건물도요. 노가다꾼들이 지은 겁니다. 당신네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서태호가 테이블을 쳤어요. 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진작했어야 할 소리예요. 저는 서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 남편이 죽은 날 현장에 나타났던 서태호. 그때도 저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죽은 사람 탓을 하면서요. 결혼 안 합니다. 취소해요. 예린이가 울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저 진짜 도윤 오빠 사랑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 아이 눈물을 봤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예린이는 좋은 아이라는 거. 근데 그 아이 부모가 문제였어요. 예린아. 저는 그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근데 이건 안 돼. 예린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가 제 옆에 섰어요. 어머니. 그 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도윤아, 가자. 근데 도윤이가 예린이를 봤어요. 예린이도 도윤이를 봤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서로 손을 뻗으려다 멈췄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27년 동안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근데 저는 그걸 끊어야 했습니다. 도윤아, 저는 아들 손을 잡았어요. 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서태호가 소리쳤습니다. 어딜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걸었습니다. 연회장 문을 지나고 로비를 지나고 호텔 정문을 나왔어요.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젖은 한복이 좌석에 닿았어요. 기사님이 힐끗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저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도윤이가 옆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안 예뻤습니다. 어머니,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죄송해요. 저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어요. 제가 노가다꾼이라서.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근데 어머니가 물 맞으셨잖아요. 저 때문에. 내 때문 아니야. 저 사람들 때문이지.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린이는 착한 애예요. 진짜로. 그 애는 부모랑 달라요. 알아. 그럼 왜? 부모랑 달라도 저 집안이랑 엮이면 내가 평생 고생해. 도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근데 말을 못했어요. 저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말할 수 없었거든요. 30년 전 일을. 택시가 아파트 앞에 섰어요.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도윤이도 따라 내렸어요. 어머니, 옷 갈아입으세요. 감기 들어요. 응.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좁은 아파트였습니다. 27년 동안 살던 집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도윤이를 키우고 혼자 버텨온 집.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복을 벗었어요. 젖은 천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산 옷이었어요. 한 번 입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했어요. 도윤이가 모욕당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서랍 앞에 섰어요. 오래된 서랍장이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할 때 만들어준 거였어요. 손재주가 좋았거든요. 목수였습니다. 청운건설 현장에서 거푸집 만드는 일을 했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있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것이었습니다. 청운건설 부정입찰 내역, 하청업체 착취 기록, 임금 체불 명단, 안전장비 미지급 문서, 회의실에서 주운 메모들, 쓰레기통에서 건진 서류들, 몰래 녹음한 테이프들, 그리고 맨 앞에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기사였어요. 청운건설 공사 현장서 근로자 추락사. 제 남편 기사였습니다. 한태수, 29에 죽었어요. 도윤이가 4살 때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어요. 안전줄 없이 작업하다 떨어진 거였습니다. 그날 현장에 서태호가 나타났어요. 그때 현장 소장이었거든요. 죽은 사람이 부주의했어. 회사 잘못 아니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울었어요. 싸우지 못했습니다. 싸우면 보상금도 못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고개 숙이고 적은 돈 받고 끝냈어요.
근데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청운건설에 취직했어요. 청소미화원으로 새벽에 출근해서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을 닦고 회의실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청소하면서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주었습니다. 서태호가 어떤 짓을 하는지, 청운건설이 어떤 회사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는지 다 모았어요. 도윤이가 다 클 때까지 참았습니다. 복수하면 제가 잡혀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도윤이가 혼자 남아요. 그건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도윤이가 다 컸어요. 29이 됐습니다. 죽은 남편 나이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서태호 부부가 제 아들을 모욕했습니다. 제 얼굴에 물을 뿌렸어요. 이제 참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파일을 들었어요. 전화번호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거였어요.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름을 찾았어요. 윤기철, 남편 동료였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했어요. 남편이 죽은 뒤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도윤이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기철 씨는 노조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건설 노조 위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30년 만에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알아들었습니다. 조금 낮아졌고 조금 거칠어졌지만 기철 씨 목소리였어요. 기철 씨. 누구세요? 한태수 씨 아내예요. 정순이요.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정순이? 네. 30년 만이다. 네. 30년 만이에요. 기철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무거운 한숨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했어요. 서태호요. 그 사람한테 복수하려고요. 전화기 너머가 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철 씨가 말했어요. 어디서 만날까?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조 사무실은 서울 외곽에 있었어요. 낡은 건물 4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30년 만이었거든요. 문을 열었습니다. 기철 씨가 일어섰어요. 머리가 하얘져 있었습니다. 30살 때는 새까맸거든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정순아. 기철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반말이었어요. 옛날처럼 남편 친구였으니까요. 기철 씨, 오래간만이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철 씨가 자리를 권했어요. 낡은 소파였습니다. 앉으니까 푹 꺼졌어요. 사무실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컬러 사진도 있었어요. 영정 사진들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죽은 사람들 수십 명이었어요. 그 중에 남편 사진도 있었습니다. 한태수, 29살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사진에서 오린 것 같았어요. 저도 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태수 사진, 여기 걸어뒀어.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잊으면 안 되니까.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거, 저는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30년 동안 모은 거예요. 기철 씨가 파일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겼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야? 청운건설 부정입찰 내역이에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기철 씨가 다음 장을 넘겼어요. 또 눈이 커졌습니다. 하청업체 착취 기록, 임금 체불 명단, 안전장비 미지급 문서. 이걸 어디서?
제가 청운건설 본사에서 청소했어요. 30년 동안 기철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청소? 네.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사무실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회의실 정리했어요. 기철 씨가 파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모은 거야? 네. 30년 동안? 네. 기철 씨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파일을 넘기고 또 넘겼습니다. 녹음 테이프가 나왔어요.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요즘은 안 쓰는 거예요. 이건 회의실 청소할 때 녹음한 거예요. 서태호가 뇌물 준 얘기, 입찰 담합한 얘기 다 들어있어요. 기철 씨가 테이프를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정순아. 기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왜 진작 안 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때문에요. 3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날, 새벽에 출근한 남편이 저녁에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어요. 15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였습니다. 안전줄이 없었어요. 안전모만 쓰고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왔어요. 서태호. 지금보다 젊었습니다. 머리카락이 까맸어요. 근데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눈. 안타깝게 됐소. 그렇게 말했어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었어요. 근데 이건 본인 부주의요. 안전수칙 안 지킨 거야.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안전줄이 없었잖아요. 회사에서 안 줬잖아요. 뭔 소리야. 다 지급했어. 거짓말이에요. 남편이 맨날 그랬어요. 안전장비 달라고 했는데 안 준다고. 서태호가 저를 쳐다봤어요. 차가운 눈이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 없었습니다. 남편이 말로만 했지 뭘 남기지는 않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증거 없으면 헛소리야. 우리가 봐줘서 보상금이나 주는 거지. 원래대로 하면 한 푼도 못 받아. 서태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합의서야. 합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 목숨이 3천만 원이었어요. 27년 동안 함께 살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아버지였어요. 그 사람 목숨이 3천만 원. 저는 울었습니다. 근데 서명했어요. 도윤이가 4살이었거든요. 엄마 치마폭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안 오냐고. 아빠 보고 싶다고. 싸우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럼 도윤이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못 싸워. 근데 언젠가 싸울 거야. 도윤이가 다 크면 그때 싸울 거야. 그래서 청운건설에 취직했어요. 청소미화원으로 새벽마다 그 사람들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어요. 버린 서류를 주웠습니다. 회의실 청소할 때 녹음기를 숨겨놨어요. 퇴근하면서 가져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장 한 장, 한 줄 한 줄 모았습니다. 정순아.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서태호한테 원한이 있어. 저는 기철 씨를 봤습니다. 기억나? 박종호. 기억났어요. 남편 동료였습니다. 기철 씨랑 제일 친했어요. 종호가 태수 다음 해에 죽었어.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떨어져서. 기철 씨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도 서태호가 현장 소장이었어. 그때도 안전장비 없었어. 그때도 보상금 쥐꼬리만큼 주고 입 막았어. 기철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나는 그때부터 노조 일을 시작했어. 저런 일 막으려고. 근데 서태호 그 인간은 계속 승승장구하더라.
현장 소장에서 이사되고 이사에서 대표 됐어. 사람 죽여놓고 기철 씨가 저를 봤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었어. 싸우고 싶어도 증거가 없었어. 기철 씨가 파일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30년 동안 모아놨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싸울 수 있어요. 기철 씨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정순아. 기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30년 동안 노동자들 편에서 싸워온 손. 함께 싸우자.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네. 함께 싸워요. 기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최근 증거가 더 필요해. 최근 증거요? 서태호가 지금도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 그래야 검찰이 움직여. 저는 생각했습니다. 최근 증거. 어디서 구하지? 기철 씨가 말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청운건설 직원인데 내부 고발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누군데요? 김영수라고. 경영지원팀에서 일해. 서태호 밑에서 온갖 더러운 일 다 했대. 이제 양심에 찔려서 못 살겠다더라. 경영지원팀. 그 말에 뭔가 걸렸습니다. 예린이가 경영지원팀에서 일한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 연락처 있어요? 있어. 내일 만나자고 할게. 기철 씨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세 사람이 모였어요. 저, 기철 씨, 그리고 김영수라는 사람. 김영수 과장은 40 중반쯤 돼 보였어요.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윤 위원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김영수 과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이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어요. 작은 검은색 USB였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청운건설 재개발 비리 내역이요. 뇌물 준 공무원 명단, 입찰 담합 기록, 탈세 증거. 다 있습니다. 기철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그걸 어떻게 가지고 나왔어?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니까요. 서태호 대표 지시로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뇌물도 제가 전달했어요. 입찰 담합도 제가 연락했고요. 김영수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더라고요. 밤마다 악몽을 꿔요. 죽은 사람들이 나와요. 죽은 사람들이요? 안전사고로 죽은 사람들이요. 서태호 대표가 안전비용 빼돌린 거 저도 알아요. 그 돈으로 뇌물 줬거든요. 저는 그 말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전비용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안전장비가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안전줄 없이 일하다 떨어진 거였어요. 왜 이제야 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영수 과장이 저를 봤어요. 무서웠습니다. 서태호 대표가 무서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어요. 얼마 전에 딸이 물어봤어요. 아빠 회사가 사람 죽이는 회사라는데 사실이냐고. 김영수 과장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말 듣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딸한테 떳떳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미울 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공범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용기를 내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나서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김영수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철 씨가 USB를 받았어요. 이거면 충분해.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해. 뭔데요? 기자야.
이걸 터뜨릴 기자. 이틀 후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기자 이름은 이수연. 3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윤기철 위원장님한테 연락받았어요. 이수연 기자가 말했습니다. 청운건설 비리 건이라고요. 네. 저는 파일과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수연 기자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30년 동안 모은 거예요. 제가 청운건설 본사에서 청소 일했거든요. 이수연 기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호기심에서 존경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이요? 네, 30년이요. 이수연 기자가 파일을 계속 넘겼어요. 녹음 테이프를 봤습니다. USB를 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했던 게 풀렸습니다. 방송 언제 나가요? 바로는 안 돼요.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최소 2주는 걸려요. 2주요? 근데 방송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이수연 기자가 말했습니다. 공개 폭로요. 공개 폭로? 네. 서태호 대표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증거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체포되게 만드는 거죠. 방송보다 임팩트가 세요. 기철 씨가 끼어들었어요. 그런 자리가 있어. 청운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 다음 주 토요일이야. 창립 30주년이요? 응. 서태호가 직접 연설해. VIP들도 많이 와. 정치인, 공무원, 재계 인사들. 이수연 기자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서 터뜨리면 완벽해요. 생중계도 되고 현장에서 바로 체포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청운건설 창립 30주년. 공교롭게도 제 남편이 죽은 게 30년 전이었어요. 청운건설이 세워진 해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30년 후 그 기념식에서 서태호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검찰에 연락했어요. 탐사보도팀 변호사를 통해서 증거를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철 씨는 피해 노동자들을 모았습니다. 임금 체불당한 사람들, 산재 은폐 피해자 유가족들, 부당에 고당한 사람들, 20명 넘게 모였어요. 저는 기념식 정보를 모았습니다. 청운건설 본사에서 청소하면서 들었거든요. 기념식 장소, 시간, 순서, 참석자 명단 다 알아냈어요. 기념식은 오후 5시에 시작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태호 대표 연설이 5시 30분이에요. 그때 영상을 틀면 돼요. 이수연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기념식장에 들어갈게요. 언론사 초청도 있으니까. 영상은 어떻게 틀어요? 기철 씨가 물었습니다. 기념식장 AV 시스템에 접근해야 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보안이 철저하거든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예린이 목소리였어요. 예린아? 어머니,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기철 씨와 이수연 기자를 쳐다봤습니다. 잠시 자리를 피했어요.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복수하려는 거 알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김영수 과장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저도 경영지원팀이잖아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들킨 거였어요.
예린이가 서태호한테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어머니, 예린이가 말했어요. 저 도와드릴게요. 뭐? 아버지 비밀 금고 비밀번호 알아요. 진짜 장부가 거기 있어요. 뇌물 준 정치인 명단, 해외 비자금 계좌. 다 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왜 우리를 도와? 예린이가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면서 다 봤어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사람들한테 뭘 했는지. 예린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래요. 넌 몰라도 된대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청운건설 대표라는 거.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예린이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예린이가 말했어요. 도윤 오빠 사랑해요. 그리고 더는 아버지 편에 설 수 없어요. 기념식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기념식 5일 전이었습니다. 노조 사무실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20명이 넘었습니다. 좁은 사무실이 가득 찼어요. 다들 청운건설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흰 머리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70은 넘어 보였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15년 전에 청운건설 현장에서 추락해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상금 2천만 원 받았어요. 아들 목숨이 2천만 원이래요. 젊은 여자도 있었어요. 3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남편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작년에요. 청운건설 현장에서 자재가 떨어졌어요. 그 여자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산재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안 해줬어요. 내가 부주의했다고. 증거 있냐고. 중년 남자도 있었어요. 저는 임금 체불당했습니다. 6개월치요. 청운건설 하청업체에서 일했는데 청운건설이 하청비 안 줘서 우리한테 월급을 못 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들 사연이 있었습니다. 다들 청운건설 때문에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기철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순아, 내가 말해. 저는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해야 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30년 전이에요. 청운건설 현장에서 추락했어요. 안전줄 없이 일하다가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근데 계속 말했어요. 그때 현장 소장이 서태호였어요. 지금 청운건설 대표요.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서태호가 제 남편 죽여놓고 보상금 3천만 원 줬어요. 그리고 제 탓이래요. 부주의했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참았어요. 아들 키우느라. 근데 이제 안 참으려고요.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30년 동안 모은 증거요. 서태호가 뭘 했는지, 청운건설이 뭘 했는지 다 모았어요. 흰 머리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세상에 알리려고요. 우리가 당한 것, 서태호가 한 것, 다 알리려고요. 저는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혼자는 못해요. 같이 해주세요.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흰 머리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나도 할게요. 젊은 여자도 일어났어요. 저도요. 중년 남자도 일어났습니다. 저도 합니다. 한 명, 한 명. 다들 일어났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기철 씨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동안 혼자였어요. 근데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어요. 저도 돌아봤습니다. 예린이었어요. 샴페인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기철 씨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야? 서태호 딸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적대적인 눈빛들이 예린이를 향했어요. 어머니, 예린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화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도우러 왔어요. 저는 예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왜 직접 왔어? 비밀번호만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 같이 가야 해요. 같이 가? 금고가 아버지 집무실에 있어요. 보안이 철저해요. 저 아니면 못 들어가요. 저는 예린이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도 되는 걸까? 서태호 딸이었어요. 속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예린이가 말했어요. 저 믿어주세요. 아버지한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한 일 알면서 모른 척 할 수 없어요.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면서 다 봤거든요. 비리 서류도, 뇌물 전달도, 산재 은폐도. 예린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만히 있으래요. 넌 몰라도 된대요. 시집이나 가래요. 예린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 듣고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저는 딸이 아니라 그냥 청운건설 후계자 도구라는 거. 저는 예린이를 봤습니다. 약혼식 때 봤던 그 아이였어요. 도윤이 손을 잡고 웃던 그 아이. 저한테 어머니하고 부르던 그 아이. 도윤이는 알아? 아니요. 아직 말 못했어요. 왜? 오빠가 걱정할까봐요. 저 때문에 싸우다 다칠까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좋은 아이였어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부모가 문제였지, 이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린아. 네. 같이 가자. 예린이 얼굴이 밝아졌어요.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린이가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비밀번호예요. 금고 비밀번호랑 집무실 보안 코드. 저는 그 종이를 받았습니다. 금고 안에 뭐가 있어? 진짜 장부요. 뇌물 준 정치인 명단, 해외 비자금 계좌, 탈세네요. 아버지가 절대 안 들키게 숨겨둔 거예요. 기철 씨가 다가왔어요. 이거면 완벽해. 검찰이 바로 움직일 거야. 이수연 기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념식 전날 밤에 금고를 열어요. 장부 확보하고 다음날 기념식에서 터뜨리면 돼요. 저는 예린이를 쳐다봤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 아버지한테 들키면 너도 위험해. 알아요. 예린이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한 일은 잘못이에요. 저도 그 잘못에 눈 감고 있었어요. 이제는 바로잡고 싶어요. 저는 예린이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 아니었어요.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고생 안 한 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힘들 거야. 제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잖아.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예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죽여놓고 아무렇지 않았어요. 돈 벌면서 웃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는 예린이를 봤습니다. 이 아이도 상처받은 거였어요. 아버지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거였습니다. 저랑 같았어요. 예린아, 네, 내 아버지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야. 예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넌 좋은 아이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 예린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철 씨가 말했어요. 기념식 전날 밤, 우리가 같이 가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가요. 기념식 전날 밤이 왔습니다. 기념식 전날 밤 11시였습니다. 청운건설 본사 앞에 섰어요. 30년 동안 청소했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밤에 온 건 처음이었어요. 예린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따라오세요. 예린이가 앞장섰어요. 직원 출입구로 갔습니다. 카드를 찍었어요. 불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경비실 CCTV는 제가 미리 손 봐놨어요. 30분 동안 녹화가 안 돼요. 저는 예린이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까지 준비한 거였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비상등만 켜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했던 복도였어요.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 밤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집무실이 15층이에요. 예린이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제가 물었습니다. 네, 무서워요. 돌아가도 돼. 아니요. 예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 없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15층이었어요. 임원실층이었습니다. 저는 여기 청소 안 했어요. 여긴 따로 청소업체가 있었거든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예린이가 복도를 걸었어요. 맨 끝에 큰 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예린이가 보안 패널에 숫자를 눌렀어요. 삐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서태호 집무실이었어요. 넓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보다 넓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반짝 빛났어요. 금고는 저기예요. 예린이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큰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예린이가 그림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뒤에 금고가 있었어요.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예린이가 숫자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대로 눌렀어요. 철컥.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 서류들이 있었어요. 두꺼운 장부가 보였습니다. 검은색 가죽 표지였어요. 꺼냈습니다. 첫 장을 펼쳤어요. 뇌물 수수자 명단이었습니다. 정치인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금액도 적혀 있었습니다. 5천만 원, 1억, 3억. 숫자가 엄청났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해외 비자금 계좌였어요. 싱가포르, 홍콩, 스위스. 계좌번호랑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이었어요. 다음 장, 탈세 내역이었습니다. 허위 영수증, 가짜 거래처, 이중장부. 다 적혀 있었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30년 동안 찾던 증거. 서태호를 끝낼 수 있는 증거. 다 가져가세요. 예린이가 말했어요. 저는 장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다른 서류들도 챙겼어요. USB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져갔어요. 이제 가요.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금고 문을 닫았어요. 그림을 원래대로 걸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나왔어요. 밖에 기철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요. 됐어?
됐어요. 저는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기철 씨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내일이다. 내일 끝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내일이면 끝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5시 청운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호텔이었어요. 연회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치인, 공무원, 재계 인사들, VIP가 수백 명이었어요. 저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호텔 청소 직원인 척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청소부는 투명 인간이니까요. 무대 위에 서태후가 올라갔습니다. 청운건설 30년. 서태후가 말했어요.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직과 신뢰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웃기는 소리였어요. 정직? 신뢰? 사람 죽여놓고 덮은 게 정직이에요? 돈으로 입 막은 게 신뢰예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앞으로 30년도 청운건설은 그때였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서태후 얼굴이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이었어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그 돈 국회의원한테 전달해. 얼마였지? 3억? 현금으로. 서태후 목소리였어요. 연회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어요. 장부 사진이 나왔습니다. 뇌물 명단이었어요. 정치인 이름들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또 바뀌었어요. 해외 비자금 계좌. 탈세네요. 산재 은폐 문서. 이게 뭐야? 서태후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이거 당장 꺼. 근데 안 꺼졌어요. 이수연 기자가 AV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VIP들이 자리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박미선이 무대 쪽으로 달려갔어요. 여보, 여보. 서태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마이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열렸어요. 검찰 조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청운건설 대표 서태후 씨. 서태후가 돌아봤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뇌물공여, 탈세, 산재 은폐 혐의로 동행 요청합니다. 서태후가 뒷걸음질 쳤어요. 이게 무슨... 저항하시면 체포영장 집행합니다. 조사관들이 서태후에게 다가갔어요.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미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박미선도 잡혀갔어요. 공범이었거든요.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전에 제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었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고 있었어요. 서태후가 저를 봤습니다. 연회장 뒤쪽에 서 있는 저를요. 청소복을 입은 저를요. 저도 서태후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끝났어요. 당신, 끝났습니다. 30년 만에 해가 떴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모든 채널이 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청운건설 서태후 대표 뇌물공여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 서태후 얼굴이 화면에 나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가리려고 했는데 못 가렸어요. 기자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검찰은 청운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임직원 10여 명을 소환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박미선이 나왔습니다. 머그샷이었어요. 어제까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하고 있던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태호 대표의 부인 박미선 씨도 공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나왔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30년 동안 참았어요.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끝났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기철 씨였어요. 정순아, 봤어? 봤어요. 우리가 이겼어.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울어도 돼. 30년 참았잖아. 기철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든 눈물이 쏟아졌어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찰 발표가 있었어요. 청운건설 수사가 확대됐습니다. 서태호한테 뇌물 받은 정치인들, 공무원들이 줄줄이 소환됐어요. 피해자 배상 결정도 났습니다. 산재 은폐 피해자들, 임금 체불 피해자들, 부당해고 피해자들, 수백 명이었어요. 청운건설 자산을 팔아서 배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노조 사무실에서 발표를 봤어요. 흰 머리 할아버지가 울었습니다. 아들 잃은 지 15년 만이었어요. 젊은 여자도 울었어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남편 치료비가 나오게 됐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제 남편 한태수 씨 이름도 피해자 명단에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는데 이제야 인정받은 거였어요. 기철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태수가 보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집에 왔어요. 어머니. 도윤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한 달 동안 고생했나 봐요. 밥 먹었어? 네. 먹었어요. 도윤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뭘? 아버지 일도 그렇고 저 때문에 힘드셨잖아요. 저는 도윤이 손을 잡았어요. 내 때문에 힘들었던 거 아니야. 내가 있어서 버틴 거야. 도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30년 동안 너 키우면서 버텼어. 내가 아니었으면 못 버텼어. 도윤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 고생 안 시킬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돼. 도윤이가 잠시 머뭇거렸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눈치였습니다. 왜? 예린이요. 저는 도윤이를 봤어요. 예린이가 어때서? 만나도 되겠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예린이가 찾아왔어요. 도윤이 없이 혼자 왔습니다. 어머니, 예린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린이를 쳐다봤습니다. 뭐가 죄송해?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고생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 남편을, 도윤 오빠 아버지를, 예린이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 때문에 어머니 가족이 망가졌잖아요. 30년 동안 힘드셨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린이를 원망할 수도 있었어요. 서태호 딸이니까요. 그 집안 피가 흐르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뭔 죄예요?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린아. 네. 일어나. 예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예린이 손을 잡았어요. 내 아버지 잘못이 내 잘못은 아니야. 예린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너는 용기 냈잖아. 아버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나섰잖아. 그거면 됐어. 예린이가 울었어요.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이 아이도 피해자였어요.
서태호한테 상처받은 피해자, 저랑 같았습니다. 예린아. 네. 도윤이 맞나? 예린이가 저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맞나? 그 애가 좋아하잖아. 예린이가 또 울었어요. 근데 이번엔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예린이를 안아줬어요. 이 아이가 며느리가 되는 거였습니다. 서태호 딸이 제 며느리가 되는 거였어요. 세상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근데 괜찮았어요. 예린이는 좋은 아이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들고 걷고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한도윤 인테리어. 도윤이가 차린 회사였어요. 작은 인테리어 회사였습니다. 직원이 5명이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이 많다고 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니, 예린이가 달려왔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뛰지 마. 넘어지면 어떡해. 괜찮아요. 어머니 오셨으니까 기뻐서요.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이가 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또 오셨어요? 도시락 가져왔어. 밖에서 사 먹지 말고. 어머니, 매일 오시면 힘드시잖아요. 힘들긴. 이 정도 거리가 뭐가 힘들어. 저는 도시락을 내려놨어요. 도윤이랑 예린이가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태호 딸이 제 며느리가 될 줄, 도윤이가 회사 사장이 될 줄, 제가 손주를 기다리게 될 줄, 다 달라졌습니다. 서태호는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박미선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청운건설은 해체됐어요.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기철 씨는 아직도 노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와요. 잘 지내냐고. 저는 청소 일을 그만뒀습니다. 도윤이가 그만두라고 했거든요. 이제 쉬시라고. 처음엔 어색했어요. 30년 동안 일만 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할 일이 생겼거든요. 손주 맞을 준비요. 어머니, 예린이가 저를 불렀어요. 왜? 이름 생각해 보셨어요? 아기 이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수? 도윤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지 이름이요? 응. 남자아이면 태수, 여자아이면 태연. 도윤이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웃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보였습니다. 하얗게 피어 있었어요. 바람이 불면 꽃잎이 날렸습니다. 2년 전 봄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택시 안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모욕당하고 제가 물벼락 맞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같은 봄이었어요. 하나는 차가웠고 하나는 따뜻했습니다.